안녕하세요. 쪽집게 정치해설 봉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쪽집게 정치해설 시작합니다. 오늘 기사 보면서 이게 왜 이 부끄러움은 진짜 국민의 몫인지, 예? 옷 벗었냐, 그 특검이 뭐 했냐, 이거 지금 시시비비 따지기 전에, 이거 왜 시시비비 따지는지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시비비 따지는 내용만 기사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윤석열이 이거 갖고 아각거리는지, 이런 거 설명을 쫙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또 쫙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구라를 쫙 푸시죠. 그래야지 주위에 있는 중도, 보수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잘 없는데, 쫙 설득이 되죠. 그런데 기사가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게 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빤스 수계. 창피해. 예? 추잡스럽습니다, 진짜. 그런데 보세요. 용산 집무실에 뭘 해놨다 그랬어요? 용산 집무실에. 집무실 옆에다가 편백나무 사우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 편백나무 사우나를 전했는데 집무실하고 집무실이 연결되는 공간에다가 이걸 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무실 옆에다가 또 대형 침대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냥 간이 침대, 라쿠라쿠 이런 걸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이렇게 자도 고개가 안 꺾여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앉아서 이렇게 잠깐 졸아요. 그리고 저는 뭐 수시로 이제 토끼잠을 자는 스타일이고, 밤에는 많이 안 자고 토끼잠을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깜빡깜빡 졸거든요. 병원 가서 대기하다가도 졸고, 잠깐 어디 은행 가서도 뭐 하다가 졸고 이렇게 조는데, 대형 침대에 오늘 세 가지 부끄러운 소식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대형 침대를 놨고 그것도 편백나무 사우나에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우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제 느낌에. 중간에 공사를 했을까? 처음부터 했을까? 하도 술을 쳐드시니까 처음부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했을 가능성이 난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서울의 소리인가 어디에서 뻗치게 해갖고 그 보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지 않았나 싶어. 그러고 나서 이거 저놈들이 뻗치기까지 하고 내가 이거 출근한지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 관심하는데 그 전날 이게 저기 어디요, 청와대 근처 거기에서 거기서 술 먹고 관사로 퇴근했다가 아침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와갖고 일단 나온 다음에 얼굴 도장 찍고 사우나에서 쫙 빼고 침대 사고, 이거를 나중에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이거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나중에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냥 술 처먹지를 말든지, 처먹으면 그냥 거기서 뻐질러 자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나는 윤석열 안 찍었습니다라고 해갖고 우리는 반성해서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 플라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그럼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려갖고 어쨌든 저쪽에서 뽑았잖아요, 보수 쪽에서. 그럼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보수와 중도를 아주 열성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는데 우리도 게을리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반성을 우리도 해봐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 인간이 태어난 게 우리 인간 자체가 하자고 인간 자체가 태어난 게 불행이다라고 하는 이걸 떠나갖고 우리 사회 수준이 이렇게 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눈 빨간 거는요 저거 안에 이 근육 처진 거 레이저로 다 지져갖고 이렇게 실핏줄이 터진 겁니다. 눈이 아픈 게 아니라 시술을 해서 그래 시술. 이런 건 해명을 해드려야죠. 그건 지난주 금요일 날 했고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방송했고 좀 지나니까 조금 더 빨개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 47%가 그러니까 유권자의 투표한 사람 중에 47% 투표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좀 넘게 찍었죠. 35% 정도가. 이렇게 찍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숨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인간들 다 보내버리고 예를 들었고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정청래 당대표가 국힘 해산한다고 국힘 해산하면 저런 인간이 또 안 생길까? 없어질까요 완전히? 박멸을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박멸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냐면 저런 인간 유형들이 있으니까 전두엽 구조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쪽팔린 인간을 찍는 그 부류가 있는 사회에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말기님 눈 시술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참거든 뭐든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술 많이 마셨고 뇌가 고장났어요 저 인간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때 술 많이 먹어봤거든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특히 생산적 활동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뇌가 망가져요.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사우나 할 생각을 하고 편백나무 사우나 할 생각하고 그 대형 침대를 갖다 놓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해외 순방할 때마다 그 딱딱한 허리가 아프다고 대형 매트리스를 갖고 가느라고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지? 박근혜 때는 그걸 가지고 비대를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국힘 지지하거나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방송 듣고 제가 나름 열심히 방송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지금 뭐 3,000명 듣고 3만 명 듣고 그러면 좋지만 보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행복해하는 이런 방송이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께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 이런 좋은 진보적 가치와 진보적 마인드를 갖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살지 말고 주위에 있는 분들 귀찮고 싫어도 싸우지 말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뭐 K컬처, K푸드, K커스튬, K뷰티 전 세계를 지금 압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또 재밌는 얘기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보면 김밥 나오고 라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김밥 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국 사람들 김 안 먹는 거 몰라요? 원래 중국에는 김이라는 음식이 없어요. 그럼 무슨 파랭가 자기들 바다에서 버리는 거 먹는다고 우리들더러 무척 미개한 음식 문화라고 얼마나 놀렸는데요. 김 먹는 거. 그런데 중국 사람 김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시니까 드라마 보는 저는 뭐 이제 영화 광이니까.
김 언제부터 먹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먹어요. 근데 먹은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토킹고트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는 토킹고트님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존버 졸라게 버티다 보면 이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버티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갈 땐 뭐를 미분해야 돼요? 오만을 미분해야 되고 또 쭉 내려갈 때는 뭐를 적분해야 돼요? 용기를 적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마트맨이 한국 드라마 보고 유행했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뭐요?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 나왔던 드라마. 거기서 김을 먹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김 먹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그 맥주하고 치맥.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우리 그 지자체 뭐 인천 이런 데서 치맥 파티하고 그 중국 친구들이 5천 명씩 들어오고 막 10,000명씩 들어왔잖아요. 치맥 파티 한다고. 그게 별그대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김을 먹기 시작했어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별그대는요. 시진핑이 자기네 문화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저런 드라마를 못 만드냐. 중국 안 먹습니다. 예. 지금은 먹죠. 지금 엄청 먹죠. 그래갖고 여러분 그 별그대 그거 할 때 그때 개콘하게 보면은 그 황해 영화 이제 그 황해란 영화 있었잖아요. 그 황해 패러디하면서 수염기로 갖고 김을 이렇게 통째로 먹고 그러는데 제가 그리고 별그대 이후에 롯데백화점을 갔었어요. 그 잠실에. 이만한 김을 사갖고 중국 애들 그걸 먹으면서 다녀. 그냥 김가루 다 떨어지는데 백화점 안에서. 야, 우리나라 이 문화가 슈퍼파워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일본 애들이 제일 배 아픈 게 반도체 빼앗긴 거 배 아프지 않대요. 그렇죠. 중국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같은 영화를 못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검열입니다. 검열. 우리나라도 1900 돌아오지 않은 해병이라고 하는 1958년 영화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홍콩 영화보다도 우리나라가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20년 동안 영화를 통제하잖아요. 검열하고 전두환도 검열하고 그 30년 동안이 우리나라 문화 암흑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이후에 노태우는 그래도 상당히 풀어놓은 대통령이에요. 그 북방 정책도 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풀어놓은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문화가 풀리잖아요. 문화의 자율권 창작 힘이 빡 풀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예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중국 애들이 반도체 뺏기고, 일본 애들이 반도체 뺏긴 거 배 아파하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의 힘 때문에 어쨌든 그 80년, 이제 90년서부터 우리 삼성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다시 이제 삼성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라면 뺏긴 거는 배 아파 죽을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스위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거기 가면 신라면 판다고. 전 세계 남아공 가도 있고 스웨즈운하 가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라면이. 그리고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지금 그 LA 가면요, 코리아타운에 가면 한강라면이라고 팔아요. 한강. 여러분 한강 가면은 그 종이 라면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끓는 거 있잖아요. 한강라면이 지금 오픈했어요. 며칠 전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준이 높고 K-팝, K-컬처, K-뷰티, K-푸드 하는데 우리 국민이 정치적 수준이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윤석열 이런 자들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찍지 않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쪽팔리면 국민의 몫이다. 자, 보세요. 윤석열이 이렇게 답변해요. 제가 요거 정확히 해서 윤석열이 왜 이 빤스 빤스 수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받고 그 대응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 보세요. 자기가 면회를 가려고 그러다가 변호사 접견을 가려고 그랬는데 특검이 들어왔다. 보세요. 여러 버전이 있지만 딱 정리하면 이럽니다. 내가 변호사 접견 가려고 하는데 특검이 왔다.
그래서 소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 특검이 안 된다 그랬다. 그 특검이 가니까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다. 그 특검이 다시 오더니 벗고 있었는데 다시 오니까 당황해서 모포를 덮었다. 더워 죽겠는데 모포 땀 뻘뻘 나요. 지금 땀 뻘뻘 납니다. 모포를 덮었다. 그리고 뭐 자기 팬티를 뭐 입었는지 이것까지 얘기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특검이 가고 교도관이 옆에 있는데요. 수위를 벗었다? 수위 벗을 수 없습니다. 그거 규정 위반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수위를 벗었다? 양해를 구하는데 특검이 오지 않으면 검찰에서 오는데 어느 교도관이 그거를 양해를 구하고 옷을 벗으라 그래요. 검찰에서 왔는데. 그럼 그 교도관들이요, 다 심할 썼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재수사가 이렇게 수위를 벗고 있는데 이게 규정 위반 아닙니까? 그럼 교도관이 할 얘기가 없어요. 어느 교도관이 옷을 벗게끔 놔둬요. 검찰이 왔는데, 특검이 왔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특검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특검이 가갖고 그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예요. 업무방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왜?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몇 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왜 들이대요? 동영상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상습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증거 체증이라 그래요. 체증조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우리 옛날에 데모할 때 보면 카메라 쫙 찍자는 게 체증조예요. 증거 체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면 증거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버팅긴 거야. 그리고 옷을 교도관 접견하려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옷을 지금 그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옷을 벗고 런닝만 입고 팬티를 받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러고 발버둥을 쳤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교도관들도 옆에서 목격한 교도관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누구에게? 교도소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서울구치소장, 서울교도소장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이 그거를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법조항을요, 형집행법, 그 다음에 그 형사소송법 이걸 해석을 해도, 예? 해석을 해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특검이 한마디 했죠. 특검이. 뭐라 그랬어요? 최순실 안 나온다고 버텼을 때 강제로 소환한 자가 저 안에 있는 저 멧돼지 저 인간이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빌드업입니다. 자, 이렇게 사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도관이 옷을 교도관이 그 자리에서요, 옷을 벗으라고 옷을 벗으면 바로 지시를 했겠죠. 옷 입으세요. 규정 위반입니다. 징벌방 보냅니다. 그 송영길 징역 갔다 왔다고 요즘 여기서 저기 유튜브에서 뭐 징벌방 보내면 됩니다. 그래. 징벌방 보낼 테니까 옷 입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냥 옷을 벗고 난장을 부리고 발광을 치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지.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아니, 동네 양아치들이 할 땐 그냥 가서 곤봉으로 두들겨 패면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제 오늘 그 얘기했고, 그 최순실 때 윤석열이 그 강제로 끌어냈다는 얘기했고, 법무부 장관이 특검이 강제 집행하는데 교도관이 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협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강제 구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이 왜 이걸 갖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그냥 뭐 옷 벗고 발광을 하고 쥐랄 발광을 했다. 꿀꿀 거렸다. 뭐 이 정도 하면
그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이거를 윤석열이 특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고 이걸 이슈화 시켜갖고 이걸 갖고 싸울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윤석열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일단 교도소 안에 갇히잖아요.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저걸 지지하지 않아도 좀 짠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싸우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재판에 가서 무죄로 가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누군가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차피 갖고 진술도 안 할 걸. 진술도 안 할 걸 왜 자꾸만 불러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특검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피의자, 피고인 신문 절차를 겪어야 된다. 예? 이 절차를 겪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할 때 왜 소환 안 했습니까? 판사가 그러고 판사가 안 해서 가정도 모르고 왜 소환했고 피의자 신문 절차 거쳤습니까? 그럼 윤석열 혹시 또 거짓말할 거예요. 아니 나는 소환에 응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에 핸드폰 딱 하더니 그 다음부터 안 불렀대요. 저 안 불렀는데요. 그럼 피의자 신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네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악착같이 불러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 안에서 본인이 깽판을 쳤다라고 하는 게 여론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전인데 여론을 먹어가는 싸움인데 여론에서 자기를 무슨 아주 양아치 수준의 버금가는 이러한 거의 양아치 수준을 보게 되면 불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팩트가 중요합니까? 이게 양자분리하게 따지면 팩트는 없어요. 팩트는. 예? 팩트는 없어요. 주장하는 누가 더 큰 소리로 주장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이슈를 만들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안에서 뭐 발버둥을 쳤다. 팬티 입고 그 팬티만 입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보수 진영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예?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니 옷을 벗고 안에서 옷 벗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옷을 벗고 거의 뭐 그냥 오늘 뭐 신장식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철거 때 가면 양아치들이 아주머니들 막 이렇게 철거 반대 막으면 거기서 막 팬티 입고 난리들 피거든요. 그냥 온몸에 문신 갖고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아치라고 본 거지. 그럼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 약자 코스프레 호소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 너무나 지금 그 수준 미달 상식 미만의 행동을 하니까 자기를 생각하고 우호적인 사람들도 돌아선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전직 대통령 창피 주려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마타도를 펴기 위해서 특검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박수 치고 갑니다. 반드시 끌어내야 돼요. 왜 끌어내야 되냐면 국민들에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러한 성취감을 줘야 돼요. 왜 우리가 특검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누가 하나 버티면 전직 대통령이 있다고 버틴 것만이에요? 예? 전직 대통령 버틴 것만인가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기 있는 재수자들 피고인들 다 저렇게 버텨요. 그럼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서 이럴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생각을 많이 해요. 윤석열은 버티는데 못 데리고 갔잖아. 나는 왜 강제 끌고 가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나름대로 저게 여론전을 편다고 특검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특검이 뭐가 하셔서 창피를 줍니까? 특검은 지금 그 특검의 시간이에요. 칼자루는 특검이 주고 있어요. 칼자루는 특검이 주고 있어요. 윤석열이 아무리 저래도 전 못 버팁니다 이제. 죄수들은 금방 배웁니다. 금방 쫓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챙피는 국민의 몫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도라고 하는 분들, 보수라고 하는 분들 설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자, 봉도사가 이렇게 나라만 먹고 머리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좋아졌다.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예? 오늘도 여기 댓글에 보면 나라모 사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라모 그 드시는 분들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모 드시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여름에 머리가 더 빠집니다. 가을 들어가면 또 빠지기 시작해요. 환절기고 털갈이 기간이기 때문에 머리 빠집니다. 특히 더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나라모 드시고 이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내가 먹고 이렇게 20대입니다. 이분 사진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체험단에서 체험하는 분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났습니다라고 사진 올린 거고요. 그리고 풍선교 가면 네이버 풍선교 가면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짜나요. 여러분 진짜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늘 어떤 분이 나라모 그 자기를 인터넷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라모 연락처 알려주십시오. 그래 제가 또 그 회사에 연락해갖고 난 광고하는데 동시 시청자 수 느는 방송 처음 봤네. 훌륭한 분들이에요 역시.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직접. 그래서 네이버 나라모 검색하시면 먹으면 납니다. 샴푸 아닙니다. 먹으면 납니다. 환이에요. 40가지 100% 국내산 곡류로 만든 환이고요. 그리고 남성 건강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여성분들도 100% 효과 있습니다. 여성분들 더 빨리 나는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본 방송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김건희 보면 진짜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왜 이래? 김건희 보면 압도적이에요. 이게 지금 16가지라고 하는데 검찰이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도 전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거 보면. 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그 지금 수사되고 있는 현재 수사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런 내용을 갖고 이제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4일이죠. 내일서부터 이제 이종호 구속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김예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김예성도 또 얘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니 왜들 이래 얘네들은 보면. 이거 보세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 안 해주면 헷갈린다 그래갖고 문자 오고 막 그래갖고 헷갈린다 그래갖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딜러입니다. 딜러. 이걸 상장을 시킨 거예요. 상장을 시켜갖고 뭔 상장을 시킨 걸 저기 주식 올라갈 일이 있다고 저걸 갖고 주가 조작을 한 겁니다. 권오수가 이제 대표였죠. 자, 권오수와 그 일당들은 9명이 기소가 됩니다. 김건희만 기소가 안 되고 9명은 이제 선수들이죠. 작전을 폈던 그 인간들이 싹 구속이 돼요. 싹 구속이 됐는데 작년 4월에 9명 전체가 다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9명 유죄들을 그 기소한 검사들의 공소장을 보면 김건희가 뭐 30번 나오잖아요. 뭐 김건희 계좌가 이용되었다, 뭐 직접 그 관여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오늘 재밌는 게 김범수 SBS 아나운서 조사인데 여러분 김범수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은 많이 들으셨죠? 그건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 보면 김범수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김범수입니다. MBC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출신이죠. 김범수는 왜 이분은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냐면 주가 조작 시기가 2010년서부터 2012년까지인데 2011년서부터 14년까지 김범수가 코바나 컨텐츠에 이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1년 그만뒀다가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또 코바나 컨텐츠에 이사를 해.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만둔 거는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 물 먹고 대구 어디 내려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다 특검에 있으니까 뭐 펑펑 날라다니죠. 그래도 그러다가 2015년 이때 이제 막 이때 우리 오빠가 좀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우리 코바나 와서 도와줘. 이래서 코바나에 다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했던 시기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그만뒀다가 니네 이제 그만 끈 다 끊어졌네. 나 이제 너네 못 도와주겠어. 같이 못 하겠어. 뭐 내가 옛날 인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지냈던 인연 때문에 내가 도와줬는데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도와주겠어. 라고 했을 수가 있죠. 그래 1년 동안 그만뒀다가 다시 우리 오빠가 좀 풀리려고 하니까 우리 멧돼지 꿀꿀이 오빠가 좀 풀리려고 하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요 기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간에 코바나 컨텐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조사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작품 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호는요. 블랙펄 인베스먼트죠.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근데 이 친구가 김건희 사건의 키맨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유인지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 이정필이가 이종호에게 돈을 줘요. 근데 이종호는 2010년 10월서부터 2012년 12월까지 2차 주가 조작 때 주범입니다. 또 이종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김규현 변호사하고 같이 있었던 그 멋진 해변 거기에서 내일 삼부토건 체크해보고 하니까 삼부토건이 주식에 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종호가 이제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요. 이종호가 구속이 되면 이종호는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종호가 구속되는 순간 여러 개가 풀립니다. 이종호가 구속되는 순간 여러 개가 풀려요.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선 조사하고요. 명태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쭉 했고 김영선 공천한 과정 이거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또. 두 번째가 그래서 지금 김건희 건을 보면 사건이 워낙 커갖고 여러분 방송 나가나요? 제 건 방송이 딱 끊어졌어 순간적으로. 어이 깜짝이야. 방송이 순간적으로 끊어졌었어요. 예. 김혜성 빨리 잡아야죠. 근데 뭐 춘춘고래님 뭘 얘기했어 또. 자, 이거 보세요. 김혜성 이 양반 거짓말한 거 또 얘기해줄게. 자, 집사게이트 김혜성이 지금 베트남으로 튀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IMS 모빌리티 IM 사기꾼 여기 모빌리티에서 184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오아시스 에코티 사모펀드 여기가 9곳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 지금 이름 나오는 데는 HS 효성, 카카오, 신한, 키움증권 이런 데예요. 자, 근데 이 김혜성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냐면 베트남으로 도망갔는데 이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부인이 튀려고 그러다 부인이 출국 금지가 돼갖고 부인이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들이 거기 있는데 자기 어머니나 동생이 베트남에 오게 되면 자기는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대. 근데 어머니하고 동생은 출금이 안 됐거든요. 왜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될까? 예? 왜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될까? 지금 특검하고 수싸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견서를 7장 되는 의견서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의견서를 해갖고 보내왔대. 뭐라 보내왔냐면 자, 요 46억 보세요, 여러분. 184억 투자한 것 중에 46억이 김혜성 부인이 그 부인이 있는 이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데 45억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김혜성이 45억 엑시트 했다니까요. 탈출했어. 근데 이때 당시에 IM 모빌리티는 자본이 잠식됐고 회사가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184억을 이 회사들이 왜 투자를 해? 그러니까 기업 쫙 그 검찰에 보니까 HS 효성, 카카오 이런 데들은 다 검찰에 문제가 있든지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김건희의 오른팔인 김혜성을 통해서 이 회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삥땅을 뜯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혜성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나 동생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대요. 그리고 46억 중에 IMS 대표 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자기는 무관하고 자기는 기술력으로 지금 뭐 해외도 나가고 있다고. 근데 김혜성이가 조영탁에게 46억 중에 35억을 빌려줬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누가 조영탁이한테 돈 빌려준 걸 물어봤어요? 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갖고 이노베스트 코리아에 네가 왜 돈을 빼돌렸냐는 거예요. 그걸 조사한 거예요. 예? 그걸 조사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46억 중에 35억을 조영탁이한테 줬습니다, 이래요. 그럼 조영탁이하고 뭐가 되는 거죠? 돈 빼돌린 거 공범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친구들 무슨 머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46억을 어디에 쓴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46억을 네가 왜 뺐냐를 물어본 거예요. 네가 무슨 능력,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184억을 니들이 투자를 받았는데 다 망가지는 회사를 어떻게 해서 184억의 굴지의 기업들, 신한은행, 무슨 키움증권 이런 데로부터 어떻게 돈을 투자를 받았어? 이걸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능력으로 투자를 받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걸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돈을 쟁여놓고 회사를 살리는데 써야지. 왜 46억을 너가 빼갔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저 46억 중에 35억은 조영탁을 줬어요, 이러는 거야. 조영탁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김혜성은 뭐냐면 급하니까 지금 구속될 것 같으니까 나만 구속된 게 아니라 내가 다 먹은 게 아니라 조영탁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탁 너는 짙게 먹었으니까 조금만 구속되고 조영탁이도 구속시켜야겠네. 물론 이렇게 되면 조영탁도 구속이 되겠죠. 그런다고 김혜성이 구속에서 빠져나갈까요? 내가 이거 뭐라 했어요? 프리즈너스 딜레마라고 했고 범죄인의 딜레마로 해갖고 결국 다 분다 그랬잖아요. 조사받으면. 예? 이거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김혜성이 이거요. 이제 요거 내일 누구죠? 내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구속이 만약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토건의 키맨이에요.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토건의 키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바나 컨텐츠 이런 등등의 키맨은 김혜성이야. 그리고 김혜성의 IMS는 184억만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또 65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기업들에게. 그럼 김혜성이를 잡기 위해서 특검이 직접 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법무부를 통해 갖고 외교부에게 협조를 얻어갖고 외교부가 베트남 대사에 연락을 했고 베트남 대사가 현지 경찰에 협조를 받아갖고 김혜성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긴박한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이나 외무부, 법무부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갖고 수사관을 파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속하게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김혜성이가 그리고 부인도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혜성이가 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예성, 그다음에 이종호 이런 양반들이 이제 구속이 되면 다 불어요. 구속이 되면 안 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4일이죠. 내일 저는 이종호가 너무나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종호를 발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어서 김예성도 구속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요. 왜 지금 5일날 이 순서를 이종호를 먼저 구속하는 거로 잡았냐면, 이종호가 내일 구속이 되잖아요. 그럼 6일날 김건희를 소환하잖아요. 김건희도 지금 6일날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소환에 지금 몇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 6일날 김건희는 100% 소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종호를 먼저 구속을 한 다음에 이종호를 털어서 상당한 내용을 뽑아내고 그걸 갖고 김건희가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저는 그 체포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청구하거나 그다음 구속영장 청구하고 요 순서로 지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역으로 김건희가 바로 그 소환에 응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8, 90%다. 뭐 소환에 응해주면 그 특검으로서는 땡큐고, 근데 특검이 미리 이종호를 소환해서 구속을 시켜서 이종호한테 탈탈 털어놓기 때문에 김건희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김건희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이 윤석열을 쭉 하다가 윤석열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은 강제로 구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건희까지 구속하는 상황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8월 22일 날 요게 이제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냐면 8월 22일 날 국힘이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국힘 전당대회 완전 물타기가 되는 거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거기에. 지금도 관심이 없지만 이제 만약에 김건희 모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김건희 체포영장, 김건희 구속영장에 응하냐 응하지 않냐 이러면서 국힘 전당대회는 완전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서부터 8월 이 휴가철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김건희의 시간,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이가 잘 해줬어요. 잘 버티고 잘 싸워줬어. 그래갖고 우리가 윤석열의 이 민낯, 이 보수 정권의 민낯, 이 극우 정권의 민낯을 우리가 샅샅이 본 거고, 이제는 김건희의 시간이 오면서 김건희의 민낯을 보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저걸 화장도 안 하고 어떻게 올까? 나는 김건희 소환되는 이 사진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건희가 어떻게 소환에 응할지. 그렇죠. 서우님 동접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이제 뭐 되겠죠. 담배를 안 해서 피면 어떡해요? 가뜩이나 운동 부족해서 건강들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김건희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 라는 말씀. 마스크 쓰고 출근할 소환에 응할 거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마스크를 언젠가 어디선가 사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의 그 싸움과 그다음 김건희 소환에 대해서, 근데 16가지이기 때문에 16가지이기 때문에 특검이 저걸 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리의 나라모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캡처하고 봉도사 여러분, 요즘 나라모 지금 휴가철인데도요 나라모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나라모 매출이 동시에 쭉쭉 올라가고 있답니다. 아주 나라모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나라모와 풍선교를 검색하시면 실제 들어가 보시면요 그 풍선교는 본인들이 직접 먹고 머리가 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풍선교 들어가 보시고 나라모 검색도 또 좀 해보시고, 그리고 쿠팡에서 또 나라모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머리 나는 게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머리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외모 머리 빠지면 분들의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잖아. 엄청난 자신감에 그냥 자신감 뿜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모와 그 네이버와 쿠팡에서 그리고 BJTV 자사몰에서 나라모를 검색해서 나라모 네이버 그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짧게 하는 이유가 동시 시청자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그 여러분들 나라모는 여러분들께서 머리가 무척 중요해요. 여자 머리에도 효과 있죠. 엄청 효과. 여자분들 더 빨리 있습니다. 더. 오늘 못 뛰었습니다. 어제 뛰었고요. 어제 6km 뛰었습니다. 어제 6km 뛰었고요. 오늘 못 뛰었고 내일은 그 자전거 타고요. 내일 비 오는구나. 내일은 이제 실내 운동을 하고 목요일 날 뜁니다. 임순수님 나라모 잘 드시고 계시군요. 예. 그런데 오늘 송원석 저거 들킨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은 고민에 빠지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김건희 나오는데, 그래서 김건희 오늘 그 홍카콜라 준표용이 발끈했어요. 뭐라고 발끈했냐면 나라를 이용해서 삼부토건의 주가를 조작을 했다. 주가를 띄우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앞장섰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국사범이다. 이건 뭐 국정농단도 아니고 이건 진짜 무기징역형 감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삼부토건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삼부토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부토건 요거 보시고 요거 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PD 수첩도 제가 보고 쭉 자료 다 들여다보고 뭐 이것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막 봤는데 막 복잡하게들 정리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부를 보면요. 3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부는요. 주식시장에서 지저분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선대조 회장이 있었고 조남욱 회장이 2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립자의 이제 1대 회장, 2대 회장인데 조남욱 회장이 2대 회장이고, 그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건설면의 1호인 회사예요. 예, 전통이 있었던 회사죠. 근데 이게 이제 조남욱 2대 회장이 들어오면서 주가 조작에 이게 막 그냥 마구마구 이용되는 회사입니다. 역사가 전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둘과 막역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에 그 전에 여러분도 그런 기사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향응을 받고 다이어리에 뭐 있었고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 조남욱 회장 그 삼부 토건이에요. 그리고 김건희가 뭐 아는 큰 스님이 우리를 연결시켜줬다 그러는데 조남욱 회장이 또 김건희한테 전해서 야 언제부터 내가 큰 스님이었냐 이러면서 이제 뭐 조롱했던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었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나게 해준 그 삼부 조남욱 회장입니다. 그리고 조남욱 회장이 갖고 있던 호텔이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조성욱 회장으로 넘어가고요. 조성욱 회장이 지금 이일준 회장인데 이일준 회장으로 넘긴 게 2023년 2월입니다. 2월. 여러분 이일준 회장이 8월 1일인가 구속됐어요. 며칠 전에 구속됐습니다. 근데 2023년 2월에 37% 정도를 매각을 해요. 조성욱이 이일준 회장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근데 이일준 회장이 또 웰바이오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주가를 튀긴 회사입니다. 자, 이일준 회장이라고 하는 자는 또 이종호 오늘 구속됐죠. 이종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기준을 보세요. 23년 기준을 보면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사이즈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23년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인데 21년은 41억 적자, 22년은 822억 적자, 23년은 856억 적자고 이렇게 적자인 회사가 해외 사업 비중은 0.04%로 해외 사업을 청산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이런 사업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들어가요? 예? 그런데 보세요. 자, 이종호가 2023년 5월에 이종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3부 체크하고 5월 14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월 14일 내일 3부 체크하고 이래. 근데 그 다음날 3부가 최저가를 찍어. 1,000원 초반대예요. 근데 5월 16일 날 이종호가 세상을 내다보는 인간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종호가 3부의 작전 세력. 저는 이제 늘 더 나갑니다. 난 3부가 김건희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3부가 김건희 윤석열 거라고 확신합니다. 차명으로 이일준 회장에게 넘겨놓은 거예요. 예? 조성욱이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회사다. 5월 16일 날 젤런스키 영부인이 내한을 하는데 윤석열이 만나줍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빵빵빵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5월 17일 날 한국무역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설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가 뭐 300조인가 400조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해. 전쟁 끝나지도 않은 나라인데 예? 전쟁한 지 1년밖에 안 된 나라를 재건하겠다 그러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3부가 이날 또 국토부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사업 참가 희망을 합니다. 이때 당시 3부는 시공 능력 평가가 77위야. 아이고. 아니 이런 회사가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3년 연속 적자인 회사가. 예? 이때 이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초청해서 만나고 국토부가 3부를 만나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종호는 3부를 체크하라고 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이 있고 며칠 있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막 발표를 하고 며칠 있다가 5월 22일 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해. 이야. 그런데 이 28개 기업이 그 포럼 참석 회사가 28개 회사인데요. 여기에 3부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3부가 이때 당시에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받는 와중인데 여길 참석을 해. 삼부를 누가 끌고 갔냐는 거야. 김건희가 끌고 간 거죠. 예? 원희룡이 끌고 간 거죠. 그럼 원희룡한테 야 삼부 참석을 누가 시켰어? 그래서 이때 특검이 조사할 내용이에요.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는데 삼부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냐? 원희룡 불러가고 조사해야죠. 원희룡이 뭐 잘못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시켰으니까 갔겠지. 삼부가 어떻게 참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삼부가 어떻게 참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럼 원희룡은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 뭐 장관도 아니고. 그런데 그 포럼 참석 28개사 중에서요. MOU 체결하는 회사는 총 4건이에요. 4건입니다. 14건입니다. 반. 그러니까 건수로 14건이야. 이 28개 기업 중에 14개 회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 14건인데 삼부가 4건을 차지해. 우와. 그럼 웰바이오텍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삼부 회장 이번에 구속된 삼부 회장이 갖고 있는 웰바이오텍이 3건. 그러니까 MOU 체결 14건 중에 삼부하고 웰바이오텍 화장품 회사가 뭔 거기서 화장품 뿌릴 일이 있어. 이놈 인간들아.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전체 50% MOU에. 왜? 다른 기업들은 딱 가보니까 MOU가 사귄 줄 안 거야. 자기들이 여기 와보니까 어이쿠 이거 들러리 섰네 내가. 예? 내가 들러리 섰네 이러는 거예요. 가갖고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개판이었겠지. 예? 우크라이나 그 뭐 전쟁 빵빵 터지고 있고 누가 거기 갖고 재건 사업을 합니까?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재건 여기 MOU 조건은요 3가지의 조건은 첫 번째 경험이 많아야 돼요. 큰 회사여야 돼요.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나도 안철수가 돼가나 왜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자 경험이 많아요? 삼부가 대형 회사예요? 자금력이 있어요? 그 삼부하고 MOU를 왜 맺었겠어? 누군가 뒷배를 봐준 거죠. 예? 누군가 뒷배를 봐준 거야.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이나 예? 아니면 젤런스키 여사가 왔었으니까 젤런스키 여사에게 니네 회사 해갖고 이러이러한 삼부하고 웰바이오텍하고 MOU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왜 여기하고 MOU를 맺어요? 작은 회사이고 경험 뭐 있었겠죠. 주가 조작 경험이 있었겠지. MOU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깨면 끝이에요. 곽 원장님 정확하게 하네. MOU가 양해각서거든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에요. MOU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니네 입장을 이해했다 이거야. MOU 갖고 사기친 놈이 누구예요? 예? 뭐 유전 개발한다고 그 MOU 갖고 사기친 놈 있잖아요. 주새끼 이명박. 예? 맨날 MOU 갖고 뭐 엄청나게 원전 수출한다. 뭐 그다음에 그 유정 개발 합의했다. 이거 갖고 사기친 게 그 주새끼 이명박 아니에요. MOU 한 거 그때 배운 거야. 윤석열은 뭐라 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명박이라 그랬잖아요. 예? 정부가 검찰이 짠 거예요. 정부가 주도하고. 저 가서 재건 포럼을 하라고 한 게 누구예요? 정부죠. 예?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누가 주도했어요? 국토부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MOU 이해했어. 근데 그 다음 나가고 나 이해한 거 그냥 찢어버리면 끝이에요. 메모랜덤은 MOU는 아무 의미가 없어. 윤 부부가 여기 중요해요. 윤석열 부부가 7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와, 이게 무슨 일이고? 7월에 순방을 해. 다시 동유럽을. 리투아니아. 여러분 리투아니아 기억나시죠? 리투아니아 갔을 때 김건희 뭐 했어요? 리투아니아에 있는 편집샵
편집사 7군데가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그 나라 언론에 사진 찍힌 거 그게 7월 10일 날 리투아니아 방문한 거예요. 폴란드 방문했는데 이거는 원래 잡혔던 일정인데 7월 15일 날 느닷없이 우크라이나를 기습 방문해. 게릴라 방문해요. 예? 무슨 니들이 케이팝 스타들이냐 게릴라 방문하게. 예정이 없었어요. 이게 7월 15일입니다. 이 날에 삼부토건이 정점을 찍어요. 5,500원. 삼부토건이 정점을 찍습니다. 한국에 누군가 통화를 했어. 삼부 주가 조작범들하고 김건희가 국제전화 통화를 했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5월에 올랐다. 좀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MOU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보세요. 자, 5월 20일 나가서 MOU를 맺어. 그럼 MOU 맺으면 얼마나 좋은 거니까 바로 발표를 해야 되잖아. 바로 발표를 안 해요. 6월 2일 날 한 건 발표하고 6월 28일 날 한 건 발표해. 왜? 시기적으로 호재를 발표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그때 MOU 맺은 걸 다 발표하게 되면 그때 쫙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에 별일 없으니까 또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 차근차근 슬쩍슬쩍 이 주가 그 MOU 한 거를 6월 2일 날 발표해. 5월 달에 한 걸 6월 2일 날 왜 발표해? 그날 발표해야지. 6월 2일 날 발표하고 6월 28일 날 발표해요. 그거 쫙 올라가. 그러다가 6월 28일 날 발표하고 이제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이종호가 했겠지. 누나인지 뭔지 개뿔. 누나 이거 주가가 지금 그 횡보 중인데 우크라이나 좀 그 쇼킹한 깜짝 이벤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기습 방문한 것 같아. 이때 7월 15일 날 정점을 딱 찍고 난 다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변 아버지 말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 봉주성도 줄을 잘못 서갖고 고생한데 저는 누구 뒤에 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 줄 갖고 나 혼자 간 거지 줄을 서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누구 뒤에 줄 서본 적이 없어요. 너 누구 뒤에 줄 서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 기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럴 거면 이렇게 안 삽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 줄 잘못 섰다는 내가 누구 뒤에 줄 섰어요? 누구 뒤에 줄 쓴 적 없어요. 저는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면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민주당 후보면 저는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그 사람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전 줄 쓴 적이 없어요. 전 줄 섰으면요 지금 총리하고 앉아 있어요. 장관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렇게 정치 안 하려고 이 고난한 길도 그냥 행복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줄 안 서요. 왜? 줄 서면 압을 해야 되거든요. 압을 하면 자기 주장을 못 해요. 제가 뭐 옛날 얘기지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영어를 잘했어요. 독고다인 또 아니에요. 곽원장님 독고다인 또 아닙니다. 저하고 함께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독고다인은 아니에요. 독고다이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는 정당이잖아요. 무리로 묶어서 가는데 제가 딱 일단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으면 묶는 힘은 빵빵합니다. 제 뒤에 줄 서지 않고 그냥 다 동지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정치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줄 서지 않습니다. 독고다이 아니지. 근데 비주류 근성은 있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비율을 못 맞춰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바로 지적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뭐 고생을 하고 있지. 근데 고생을 하고 있는 거 뭐 별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7월 15일 날 주가가 정점에 찍어. 와, 이놈들이
대통령 부부가 주가 조작에 앞장선 거야. 근데 여러분 주가 조작 이거 몇 푼 먹으려고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그래갖고 자 삼부토건이 5월달에 1,000원대였던 게 그 전에 뭐 300원, 400원이었던 거예요. 7월에는 5,500원대로 올라왔고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웰바이오텍은 6.5배 상승했다나 봐. 또 부당이익이 500억 원대래. 이거 조사를 해야죠 이제. 저는 그 힘 있다고 하는 권력자 뒤에 줄 서지 않습니다. 권력자 빨아주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들이받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저를 그 사면복권 시켜줬지만 그 비서진으로 안 썼잖아요. 정무수석 충분히 쓸 수 있었거든 안 썼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에 와갖고 잘못하면 들이받아버리니까. 뭐 나를 임명했다고 뭐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가서 들이받는 거죠. 그런 맛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또. 자 보세요. 부당이익을 이런데 자 대통령이 이거 한 360, 370억, 500억 요거 먹으려고 했을까? 요거 먹으려고 그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이게 그 대통령 중간에 지금 꼬꾸라져 갖고 요 정도 했지만 삼부토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토킹고트님 오늘도 또 아이고 내 그때처럼 기운 내겠습니다. 기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드레님 2조 넘게 해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직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는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통일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공적 해외 개발 원조가 있어요. 공적 ODA라고 공적 개발 원조가 있는데 그거는 7천억이었다가 1조 4천억으로 2배가 뛰었어요. 2배가 뛰었어요. 그럼 캄보디아는 통일교의 로비를 받아들인 겁니다. 통일교의 로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우리나라 돈이 들어간 경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산부가 직접 그 개발도 안 하는데 가서 우크라이나에 돈 주고 산부가 빼먹으려고 하는 그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실행은 안 됐어. 실행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로 많이 해쳐드시진 못했지만 일단 이 주가로 해먹은 거는 그냥 주가 조작해갖고 몇 주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성욱 회장이 지금 보도인데 이건 확인이 안 됐지만 조성욱 회장이 37% 정도를 넘기면서 37% 정도를 DYD에게 넘기면서 자기 주식을 1,400만 주를 갖고 있어 23.7%를 37.3%가 아니라 23.7%네. 23.7%는 매각을 하면서 자기 주식은 조성욱이가 1,400만 주를 갖고 있었대요. 이 조성욱이 갖고 있었던 1,400만 주가 윤석열, 김건희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400만 주요. 내가 한번 얼핏 지금 계산해 볼게. 계산해 볼게요. 1,400만 주야.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네. 1,400만 주면 1,400만 주면은 1,400만 주 곱하기 한 5,000원씩 해쳐먹었다고 쳐봐요. 5,000원 곱해 볼게요. 이거로 이러면은 조 10백 700조. 1,400만 주가 조성욱 거라고 김건희 거라고 하면 여기서 한 700조를 해먹었네요. 700조 해먹고 주가 조작도 해먹고 한 것까지 보면은 약 한 1,4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먹었다. 요 정도가 최소한 액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1400주를 갖고 1400만 주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7% 매각을 했는데 여러분 23.7%를요. 이일준 회장에게 매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일준 회장 이게 DYD를 갖고 있었던 그다음에 그 이일준 회장인데 이 DYD도요. 그 DYD 웰바이오텍을 갖고 있는 이일준 회장도 무자본으로 3부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부를 진짜 인수한 게 아니고 조성욱 회장이 야 이거 우리 주가 조작해갖고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대주주로 있으면 회장으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 너가 가라로 넘겨 네가 좀 임시로 이거를 인수한 것처럼 해줘라라고 해갖고 이일준 회장에게 넘긴 거예요. 이일준 회장한테 넘기는데 이일준 회장이 3부를 인수하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왜 하나도 안 들어가냐면 사채로 쫙 땡겨갖고 인수를 하고 그리고 3부에 있던 자산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니까 회사채 발행해갖고 또 갚아요. 그러니까 무자본 M&A예요 이게. 얘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헤쳐먹는 무자본 M&A로 예 700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1,400만 주를 갖고 700억을 해먹었고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그 370억 그다음에 500억 해갖고 거기서 또 한 870억 정도 해먹었고 그러니까 자기 주식 있는 거로는 최소한 700억 정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는 어느 정도일지는 이제 특검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쨌든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1,4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헤쳐먹었다. 이건 해먹은 게 아니라 헤쳐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미수에 그친 거야. 미수에 1,400억 정도를 해먹은 거야. 실질적인 사장은 김건희 윤석열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삼부토건이 아니에요. 건의토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래갖고 이일준을 넘길 때 아니 검찰이 지금 그 이일준 구속됐거든요. 이일준 구속했고 또 누구를 구속했냐면 이게 뭐 그냥 이일준 구속했고 얘 보면 아까 얘기했던 조성옥 그 회장은요 아들이 지금도 징역 살고 있어요. 이일준 아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 라임펀드라고 기억나시죠? 라임펀드 그 조성옥 아들은 조원일이라고 라임펀드 주가 조작의 주범이야. 20년 들어서 지금 20년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 징역을 살고 있는 걸 또 이쪽 저쪽으로 빼려고 또 로비를 했고 그렇죠. 이일준은 바지 사장이에요. 조성욱도 실질적으로는 그 주식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조성욱 주식도 다 김건희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 사건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라 돈을 헤쳐먹으려고 이걸 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일 김건희가 출석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언론에서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래요. 여러분 정면 돌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죄진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내일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금 뭐 건강 갖고 이제
그 판사나 이런 쪽이 체포 이게 만약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 특검이 뭐라고 지금 자락을 깔아놨냐면 아직 체포영장은 청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약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가 내일 출석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출석에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로 일관할 거예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검은 김건희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특검은 결국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내일 수사가. 그래서 김건희는 이거예요. 저는 김건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검은 내일 허탕을 쳐요. 허탕을 치고 난 다음 어떻게 하냐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속 체포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그 판사가 물어보겠죠. 아니 지금 소환에 응했잖아요. 근데 소환에 응했는데요. 일단 진술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는 위장으로 수사에 응한다라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이쪽 공범들과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김건희가 내일 나오는 건 체포영장을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검은 내일 수사가 거의 허탕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면 돌파라고 흘리는 언론들이 지금 그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정면 돌파가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 김건희 특검은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 일단 소환에 응하긴 하지만 와갖고 그리고 조사받다가 또 하나 시나리오는 조사받다가 쓰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요. 내가 힘이 들어하고 픽 쓰러지면 병원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럼 뭐 연기하고 쇼 충분히 할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사에는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가 조작은요. 자본 주식 범죄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복식 부기 이런 범죄나 주가 조작, 미국에 주가 조작이 없잖아요. 주가 조작은 종신형입니다. 그리고 이거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어디에 있어? 이게 엄청난 범죄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해요.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성 정보를 유포해 갖고 거래를 창출해 갖고 이제 누구를 죽이냐면 개미들을 다 죽인 거거든요. 예? 지금 웰바이오텍 지금 거래 정지됐어요. 그 다음에 3부 거래 정지됐습니다. 상장 페이지까지 가 있어요. 자,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인데 허위성 정보 유포를 해서 거래를 창출하는 거. 허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일단 능력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의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뭘 할 것처럼 얘기했어. 능력은 아예 없는 게 표시가 됐죠. 그럼 할 의사가 있냐?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의사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데 여기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근데 마치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했잖아요. 이것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어떻게 되냐면 부정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면 이 금액이 50억 이상과 50억 미만을 따집니다. 50억 이상이 되게 되면 5년 이상의 이상이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기적 부정거래예요. 주가 조작인데 사기적 부정거래야 이거는. 이전에 지금 주가 조작했던 거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뭘 이용했어요? 국가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그 부산저축은행이요. 우리가 그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커피 한 잔 주고 그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왜 분노를 했냐면 부산저축은행은 어디 있냐면 그 어디 시장인지 모르는데 시장 앞에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대부분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도 이제 옛날에는 그 저축은행이 주로 시장 앞에다가 많이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앞에다 해놓고 그 시장의 노점 상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은행에 와서 입금을 시키지 않고 요즘 카드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에 현금 거래가 많을 때는 저축은행 직원이 시장을 돌아요. 쭉 돌면서 돈을 받아요. 돈을 받으면서 거기서 입금을 다 받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에 가지 못하는 분들, 바빠갖고 못 가는 분들, 또 그 저축은행이 조금 더 금리가 세거든요. 저축금리가 조금 세요. 그 조금 센 것 때문에 그 저축은행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저축을 합니다. 이 저축은행들이 그래서 부정 대출을 해갖고 대장동 사기 사건에 거기다가 그때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대장동 그땐 일기입니다. 일기. 대장동 그땐 사기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고 그 대장동 수익을 5천억을 회수한 건 2기 때고 일기 때는요. 일기 때는 그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에서 빼줬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그 저축은행에 돈 넣은 시장 상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친척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개미 지금 피해본 분들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를 이용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이용해서 거기 갖고 깜냥도 안 되는 산부를 끌고 들어가갖고 그 산부는 자기들하고 연이 있잖아요. 예? 조성욱 전 회장이 아니 조성욱 회장이 아니라 누구 회장이에요? 조남국 회장이 자기들 부부 연을 맺어준 사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 그러면서 주가 조작을 해. 그 사기적 부당 거래를 통해 갖고 이익을 취해. 이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예? 국가가 재테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낙검수 할 때 BBK 다 쓰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팔아 처먹으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인천공항 지금도 세계 공항 평가에서 1등, 2등 하잖아요. 그거 팔아 처먹으려고 하는 거 낙검수가 그때 막은 거예요. 낙검수에서도 제가 그거 인천공항 얘기하고 그 인천공항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갖고 인천공항 매각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낙검수 그때 지금 우리가 뭐 300명, 400명, 500명 보지만 그때 낙검수 1000만, 2000만 볼 때거든요.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국가를 이용한 재테크를 하는 그 이명박을 보고 배운 거예요, 윤석열이. 그리고 2023년 7월 15일 날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어도 그냥 능지처참을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당화율 색소 때문에 막막 무슨 증상이 와? 예? 그 당뇨 망막증이 와? 아니 그냥 장님으로 살으라 그래. 예? 경동맥 협착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경동맥 협착이 왔어? 술 처먹느라고 저랬지 운동 안 하고 그 시련을 겪으면서 그 운동 열심히 하는 저를 보고 좀 배워라 이 놈아. 아유 진짜. 아휴. 명박이는 다스와 BBK로 헤쳐먹고 송렬이는 삼부로 헤쳐먹고. 아휴,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설득해갖고 돌려 세워야죠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게끔 하고 좀 잘하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술 안 먹으니까 이게 몸에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지금 감기가 온 거거든요. 감기가 왔는데 감기가 온 줄 몰라. 왜냐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증상이 약하게 오는 것 같아. 술 안 먹고 그러니까요. 술 먹으면 비타민 C 깨갖고 감기 잘 걸리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3부 저 준비하면서도 열받고 방송하면서도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의원님 저도 화납니다. 이게 나라를 이용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대통령이 이게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금요일 날 방송 못하니까 금요일 날 약속 일정 잡으실 분들 미리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 3부 토건은요 제 방송만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3부 토건이 2023년 2월 이전에 주가 조작하고 그런 걸 이제 PD 수첩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늘 거만 쫙 보면 오늘 거 보면 제가 보면 한 30분 정도 됩니다. 요거만 쫙 보시면 3부 토건은 쫙 정리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방송한 게 너무 기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정봉주 야인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그 낮에 F1 The Movie F1 영화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그 영화 봤는데 브래드 피트가 그 20대 때 이 레이서 천재로 막 있다가 그 F1에서 그랑프리 우승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동안 그냥 야인으로 떠돌다가. 그러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쥐가 아니지 나는 그 명박이가 정봉쥐에게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봉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봉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말 멋있는데 재밌다.